자, 오늘 블룸버그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서비스의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발표를 앞두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랫동안 테슬라를 옹호해왔고 테슬라 관련 방송에 많이 출연했었던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친형인 킴벌 머스크 역시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고, 아크 인베스트마저 ARKK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6월 12일 전에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큰 기회가 오는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를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는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감독하는 텍사스주 면허 규제국이 아직 테슬라를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고도 전하기는 하지만, 이 블룸버그에서는 6월 12일 날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몇 차례 예고해 왔었는데요. 2019년에는 로보택시가 도로에 곧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었고, 2022년에는 2024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FSD의 완성도 부족 문제와 규제 이슈 등 그 계획은 계속해서 미루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블룸버그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 이 테슬라는 오스틴 지역에 FSD 버전 12.4 이상이 탑재된 차량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테슬라는 이번 주에 오스틴 등의 공공도로에서 모델 Y 차량의 운전석에 아무도 태우지 않은 채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시범 운행을 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우버처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차량은 사람이 없이 완전 무인 상태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된다면, 이 단순한 기술의 데모가 아니라 사업 모델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 우리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왔고 대부분은 베타 테스트나 기술 시연에 불과했지만, 이번이 다른 이유는 바로 실제로 돈을 받는 서비스, 즉 수익이 발생하는 로보택시가 시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될 거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 신호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테슬라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게 된다면 이번 오스틴 서비스는 1단계 시범 운행이고 초기에는 제한된 지역과 시간대에서만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FSD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전에서 검증하고 다음 단계인 다른 도시로의 확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모든 사업 모델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주가가 오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량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한 대의 차를 소유하고 그 차의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장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로보택시가 보편화되게 된다면 이 차량은 주차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차를 소유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모이고 실제로 출시 일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팔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게리 블랙과 킴벌 머스크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까지 이 블룸버그의 뉴스가 나오기 전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매도의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 게리 블랙을 들 수 있는데,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이 퓨처펀드의 공동 창립자이자 포트폴리오의 매니저이며 미국의 CNBC,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매체에 자주 출연을 하며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능성과 그 투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이분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커뮤니티에서는 게리 블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을 오랜 시간 동안 외쳐온 대표적인 강세론자였었는데,
이 게리 블랙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글을 남겼고, 현재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포트폴리오의 비중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다는 발표했습니다. 이 게리 블랙이 올린 글은 조금 줄인 정도가 아니라 전량 매도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게리 블랙이 직접 언급한 매도 이유는 총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FSD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고 있고요. 여전히 테슬라의 FSD 기술력이 그 잠재력이 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FSD 12.3과 FSD 12.4의 업데이트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둘째로는 테슬라의 차량 수요에 대한 둔화를 들고 있는데, 이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일부 모델의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 셋째로는 로보택시의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로보택시가 언제 시작될지 알 수가 없다며, 게리 블랙은 매도를 그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블룸버그가 6월 12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런칭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이는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요, 게리 블랙은 로보택시 일정이 더 늦어질 거다라는 판단하에 주식을 팔은 것으로 예상되고, 이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도 들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금리의 인하가 또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에 나온 4가지의 이유를 종합해 게리 블랙은 단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그가 내린 결정은 게리 블랙이 평소에 보여준 그의 투자 철학에서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6월 12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실전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딱 보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모두 정리한 것이고,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투자자라면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모든 주식을 매도한 것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게리 블랙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친형인 킴벌 머스크는 이 3억 1079만 달러, 한화로는 4,351억 원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SEC 폼 144는 회사 내부자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미국의 증권법에 따르게 되면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출된 문서에 따르게 된다면 킴벌 머스크는 스톡 옵션을 행사했다고 하며 91,588주의 테슬라 주식을 취득했고, 동시에 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옵션 행사 후 매도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를 지적하면서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 내부자 매도를 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고, 이는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심받는 이유는 형제 간에 혹시 비밀리에 공유되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 정보로 인한 매도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킴벌 머스크는 2021년 고점에서도 매도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주가 급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매도는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 27,377주를 매도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비중이 높아서 줄인 것이다라고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매도의 시점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기대보다 늦어질 거다라는 월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본다면 게리 블랙과 킴벌 머스크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까지 전부 로보택시 이전에 이 테슬라의 주식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위험 신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들의 매도 이후 오히려 주가 상승 여지가 더 커질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에서는 이제 6월 12일을 전후해 큰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테슬라를 매도했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로보택시가 정말로 돈이 될 수 있는가, 또 그 수익이 테슬라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를 무려 5조 달러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기존의 차량 판매 모델, 즉 한 번 팔고 끝나는 방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모델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보택시로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운행하면서 정말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움직일 테고 수익은 매일, 매달 또는 매년 반복해서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구조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이고요. 단순하게 차를 팔고 있는 포드나 도요타 같은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량 한 대 한 대가 움직이는 ATM처럼 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가 정말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5배 또는 10배가 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플랫폼 전환이 성공했는가 그 여부에 따른 결과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볼 문제는 게리 블랙의 매도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로보택시는 진짜 돈이 되는가?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답이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테슬라는 단지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6월 12일 전에 테슬라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진짜 테슬라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그 정답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게리 블랙도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일론 머스크조차도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100%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6월 12일 우리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로보택시라는 이름으로 그려졌던 미래가 이제는 실제 제품으로 나오며 그 실제로 나온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고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 이제 그 실체를 통해서 검증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테슬라가 6월 12일 날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궁금해지고요. 과연 테슬라는 말로만 그렸던 청사진을 현실로 옮길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블룸버그의 말처럼 테슬라가 정말 6월 12일 공개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공개를 하게 되는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와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